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재열이는 16일, 호진이는 12일이 걸린답니다. 이 일을 재열이 혼자서 2일 동안 일한 후 재열이와 호진이가 함께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마무리됐답니다. 재열이와 호진이가 함께한 일한 기간은 며칠입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최초에 제일 중요한 게 전체 일의 양, 걔를 1로 둡니다. 숫자 1로. 하나의 일을 끝낸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2명이 나오죠. 근데 단위 값이 1이에요. 1. 1일, 2일, 3일, 4일 해서 1이 단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에 1일 동안 일하는 양을 미지수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열이가 1일간 일하는 양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걔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호진이가 1일간 일하는 양이 있을 텐데 그 양은 Y라고 합시다. 자, 근데 잠깐만요. 여기는 아직 여러분 중2가 아니라 Y라도 하면 안 되겠네요. 미지수 2개 말고 하나로 가야 되니까.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재열이는 15일, 호진이는 12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있네요. 이거 보고 하시면 되겠네요. 재열이가 혼자서 일을 마무리하는 데는 16일이 걸린대. 그럼 하루에 일하는 양은 얼마일까요? 16분의 1만큼 일을 하겠죠. 하나 일을 16일 동안 쪼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호진이는 하나 일을 완성하는데 12일이 걸리니까 하루에 일하는 양은 그 일, 전체 일량 1을 12로 쪼개서 12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읽으셔야 되죠. 여기. 재열이 혼자서 2일 동안 일한 후, 재열이가 하루에 일하는 양이 16분의 1인데 2일을 일했답니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겠죠? 하루에 일하는 양, 근데 2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재열이가 이틀 동안 한 일의 양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재열이가 호진이가 함께 일을 해요. 함께. 16분의 1 하루에 일하는 양 재열이 그리고 호진이 하루에 일하는 양 12분의 1 둘이 같이 일하면 두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양이 나올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해서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X1이라고 합시다. 이러면 이제 일이 맞춰진답니다. 그럼 둘이 같이 일하는 날은 며칠입니까? 물어봤으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일하는 하루에 일하는 양은 이만큼. 근데 X1 동안 일했으니까 곱하기 X. 그러면 재열이가 이틀 동안 일한 양에다가 X일 동안 두 사람이 같이 일한 양을 더하게 되면 전체 일의 양, 일이 나타나겠죠. 일 하나를 마무리한다는 개념이니까. 여기 이해되실까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문제 풀려면 뭐 이렇게 약분해도 괜찮겠지만 어차피 16과 12의 최소공배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얼마일까요? 16과 12의 최소공배수. 48. 주어진 식 전체 48을 곱합시다. 그럼 48 몇 번 곱할지 잘 봐야 돼요. 여기 한 번 곱하고 이쪽에 한 번 곱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한 번, 3번 분배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48을 곱하면 약분하면 얼마 남죠? 곱하기 3이 남아요. 그럼 2, 3은 6이 되고 플러스 48 곱하기 이 가로에 분배합니다. 분배하면 여기는 3이 남고 플러스 여기는 4가 남고 이건 X가 되죠. 여기는 곱하는 게 아니죠. 여기만 곱하는 겁니다. 48을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면 48을 두 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렇게 하면 계산이 틀리죠. 얘는 48을 한 번씩 곱했는데 얘는 두 번 곱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로가 있는 경우는 가로 바깥에다가 그 수를 곱하든지 아니면 가로 안에다가 곱하든지 둘 중 한 군데만 곱하셔야 됩니다. 그 오른쪽도 48을 곱해야 돼요. 가끔 여기 안 곱하는 분 계신데 안 곱하면 답이 틀리죠. 이렇게. 그 합치면 7x. 이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42가 남아요. 양변 7로 이렇게 나누죠? 따라서 x는 6이 됩니다. 둘이 같이 일한 양은 6일이 된다라는 문제인 거죠. 잠깐만요. 문제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중에서도 좀 더 까다로운 문제이긴 합니다. 시속 180km 달리는 열차의 길이가 9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2초 걸렸답니다. 이때 열차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는데 대략 이해를 하기 위해서 터널이 있어요. 이걸 터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의 길이가 900m. 됐나요? 자, 이거 쓰기 전에 거리 속력 시험 문제는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속 180km. 시간의 단위는 시고요.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입니다. 맞죠? 네. 근데 여기는 미터네요. 단위가 안 맞죠? 얘를 킬로미터로 환산해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럼 얘는 몇 킬로미터? 0.9km. 이렇게 0.9km. 그리고 어떤 열차가 있는데, 열차는 뭐 이렇게 그릴까요? 열차? 그림은 워낙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그냥 대충 그릴게요. 열차. 요즘 연기 나오는 열차 없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열차. 잘 보세요. 이런 열차가 있어요. 저 열차가 멀리서 삐가 와요. 툭툭툭툭툭 오겠죠? 말소리인가? 어쨌든 오겠죠? 22초라는 저 시간을 언제부터 재는 겁니까? 저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2초 걸립니다. 할 때 여러분 이제 시간을 잴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그 스톱워치를 누르는 시점이 어디예요? 내가 터널 안에. 그렇지, 기차의 앞머리가 터널에 들어갔어. 이게 첫 부분에 완벽히 딱 닿는 이 순간이죠. 이 순간부터 아마 여러분이 스톱워치를 누를 거라는 얘기죠. 됐나요? 이때부터 눌러요. 째깍째깍째깍째깍 이제 시간이 가겠죠? 그러면 기차는 여기를 이제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왔다가 쫙 누르나서부터 쭉쭉쭉쭉쭉 진행할 때마다 이제 시간이 소모가 되죠? 그러다가 22초는 딱 이제 스톱워치 마지막, 기차가 터널을 통과했네? 그래서 딱 눌러서 22초. 라는 그 시간이 언제 눌러진 시간이에요? 여긴가요? 여기 되면 기차가 터널을 통과한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기차의 끝이 터널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딱 통과하는 그 순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스톱워치를 딱 누르겠죠. 그럼 이 시간이 22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22초라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여기 기차의 앞머리를 기준해서 본다면 여기서부터 기차의 앞머리가 여기 도달했을 때까지 이때 걸린 시간이 22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여기서 22초 걸렸다는 뜻인데 0.9km라는 이 길이가 터널의 길이만, 그러니까 22초 걸리는 순간 동안에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완벽히 터널의 길이만 계산한 게 아니고 터널에다가 뭘 더한 길이죠? 진짜. 네. 기차의 길이를 덧셈한 길이죠. 그러니까 이 기차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 기차의 길이를 xkm라고 합시다. 일단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걸 계산하시는 겁니다. 거리 속력 시간 표를 이용해서 저걸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단위가 이쪽 단위에 맞추려니까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하네요. 여기 또 초가 나왔고, 여기 미터가 나왔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뭐 할 거는 해야 되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겠죠? 하나만 계산하면 되니까, 통과할 때. 터널을 통과할 때, 거리, 속력, 시간이 돼요. 미지수를 잡아야죠. 미지수는 이게 미지수잖아요. 터널을 통과할 때 걸린 거리 x 플러스 0.9, 속력은 180, 시간은 22초. 근데 22초를 시간으로 지금 환산해야 되죠? 그렇죠? 초를 분으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되죠? 1초를 분으로 환산하면 60분의 1분. 그렇지 않나요? 60초가 1분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22초를 계산하면
60분의 22분. 이렇게 되겠네요. 이 곱하기 22가 된 거니까. 그럼 여기도 곱하기 22 하겠죠? 그 다음에 분을 다시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시간에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다시 여기가 60분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60분의 1,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60분의 1. 맞습니까? 여기 60분의 1이 곱해지고 얘도 60분의 1이 곱해지고 그럼 얘는 60의 제곱 3600분의 1 됐죠? 여기다 이제 얼마만 곱하면 돼요? 22만 곱하면 되잖아요? 3600분의 22 이렇게 됩니다. 약분하면 1호 약분이 되죠? 1800분의 11 이게 1800분의 11 단위값에 저 시간의 단위, 속력의 단위 일단 다 끌어다 맞춘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계산 남은 거는 거리는 공식이 3개인데 그 3개 중에 제일 쉬운 거는 분수 없이 계산하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식이 제일 쉽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1800분의 11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10이 남고요. 양변에 10을 곱하면 여기는 10x 플러스 9는 11 넘어가면 10x는 2 따라서 x는 10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1 단위는 킬로미터. 근데 이 킬로미터를 0.5km라는 얘기죠. 얘를 길이로 미터 이제 환산하는 거죠. 문제는 미터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미터로 환산하면 500m. 잠깐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5분의 1이 왜 0.5죠? 네, 5분의 1은 0.2죠. 0.2km죠. 네, 죄송합니다. 멍청한 짓을 했네요. 네, 200m. 5번이 정답이네요. 기차의 길이는 200m가 된다. 좀 문제 어렵습니다. 해결이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물론 단위값을 초나 분으로 바꾸어서 계산해도 될 겁니다. 근데 단위값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하다 보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 좀 계산이 좀 쉽진 않아도 단위는 웬만하면 속력의 단위에 시간이라든지 미터라든지 이런 단위는 속력 단위에 맞춰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유리해요. 그래야 뭐 이 문제 전 문제 헷갈리지 않고 항상 속력에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일률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농도가 6%인 소금을 300g을 가열했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있는 소금물이죠. 가열하게 되면 소금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뭐만 없어지죠? 물만 없어집니다. 물만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적당히 비커 그림 그리라고 했죠. 소금물이니까 농도는 위에다 써주고 6% 소금물 300g. 그럼 여기 일정한 양의 소금이 녹아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를 들어 10개의 소금이 녹아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소금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열했더니 가열하게 되면 소금의 양은 그냥 남는데 물만 증발하죠. 따라서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그럼 물이 증발하죠. 그 증발된 물의 양을 X라고 합시다. Xg. 네. 그러니까 얘는 1분에 5g씩 증발한다네요. 이거 봐야 되겠네. 1분에 5g씩. 그럼 몇 분 동안 가열해야 됩니까? 자, 1분에 5g씩 증발한답니다. 그럼 1분에 5g이 증발해요. 2분이면 5 곱하기 10, 5 곱하기 10g이 증발하겠죠? 3분이면 5 곱하기 3, 15g이 증발할 겁니다. 따라서 x분이 지나면 증발된 양은 5 곱하기 xg이 증발할 테니까 증발된 물의 양은 5xg이 되겠네요. 물만 증발해요. 소금은 안 날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짜졌겠죠, 당연히. 농도가 좀 더 커졌을 겁니다.
농도 15%인 소금물이 남았어요. 소금물의 양은 얼마일까요? 300 빼기. 근데 이게 날아갔으니까요. 물이 그만큼 줄어든 거겠죠. 그럼 여기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이쪽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처음에 소금의 양이 10개였잖아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몇 개죠? 똑같이 10개입니다. 말했잖아요. 증발해도 물이 날아가는 거지 소금이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10개가 남았겠죠. 그럼 여기를 A 비커, 여기를 B 비커, 여기를 C 비커라고 본다면 A 비커에 소금이 있나요? 있죠. B 비커에 소금 있나요? 없네요. C 비커 소금 있나요? 있습니다. 두 소금의 양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럼 100분의 농도 6 곱하기 소금물의 양 300 100분의 농도 15 곱하기 소금물의 양 300 마이너스 5x. 가볍게 부모 100 같은 거 지워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양면에 100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미리 분배하지 마시고 약분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15 곱해졌잖아요? 이거 3으로 약분하면 돼요. 그럼 여기 5가 남죠? 3을 약분하면 여기 뭐가 남나요? 2가 남습니다. 다시 여기 300 곱하기와 여기 5 곱하기에는 또 다시 5의 배수도 있잖아요? 약분하면 여기 1 남고 여기는 60이 남겠죠.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좌변, 등호의 왼쪽은 2 곱하기 60이 남았으니까 120이 남았고, 우변은 곱하기 1을 분배해도 어차피 의미가 없죠? 가로 그냥 풀면 되겠네요. 300 마이너스 5x. 이항합시다. 넘어가면 좌변은 5x, 우변은 300 마이너스 120, 180. 양변은 5로 나누면, 따라서 x는 5로 나누면 이게 얼마예요? 36. 36분간 가열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는 중단의 연습 문제. 1번 다음 중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x에 2를 더한 후 5배 한다. 나타낼 수 있나요? x에 2를 더한 후 x에 2를 더한 후 5배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뭐가 빠졌죠? 괄호가 빠졌죠, 이렇게. 준수 알겠나요? 네. 이건 등식이 있나요? 그냥 관계식을 표현했을 뿐이지 등호는 없죠? 네. 이거는 등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번, x의 5배, 5x는, 는 뜻은 등호가 붙는다 뜻이죠? y보다 3만큼 크다. y 플러스 3과 같다. 얘는 등호가 붙네요. 3번, 사각의 수 x는 10보다 크다. 사과의 개수 x는 10보다 크다. 부등식이죠? 이건 등식이 아니네요. 한 변 길이 x인 정삼각형. 한 변 길이 x인 정삼각형. 얘 x, 얘 x, 얘 x. 둘레를 구하라고요? 이 세 변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동량이죠. 1x 더하기 1x 더하기 1x. 3x. 그 길이는 15와 같다. 이건 등식이네요. 700원짜리 공책 X1을 사고 700X를 돈을 줘야 되겠죠? 3,000원을 냈어요, 아저씨한테. 그랬더니 아저씨가 200원의 거스름 돈을 뒀답니다. 거스름 돈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죠? 거스름 돈은 내가 지불한 지불 금액 빼기 물건 금액. 이렇게 계산하죠? 그럼 내가 지금 낸 거스름 돈은 내가 받은 거스름 돈은 200원. 이 200원은 지불 금액 3,000원 마이너스 물건 금액 700x. 등식이 맞네요. 5번도 등식이다. 직접 봅시다. 다음은 1차 방정식이 아닌 것. 1번 맞나요? 등호 없으면 방정식이 아닙니다. 1번 아니죠? 2번 맞나요? 맞습니다. 3번 맞나요? 맞겠죠? 1차 방정식 등호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잖아. 이거는 x가 5분의 11일 때만 정답, 5분의 11 아니면 거짓이 되니까 이건 등식이 1차 방정식 맞아요. 2번 1차 방정식 맞나요? 또 써줘야 되나요? 방정식이 뭐라고요?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호. 두 번째는 미지수. 세 번째,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참거짓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 참이 될 때 그 x값 혹은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른다. 또 뭐 다른 말로 근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등호가 없으니까 안 되고요. 얘는 얘가 일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2x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 x에 2를 집어넣을 때 참, 2가 아니면 거짓. 그럼 방정식 맞네요, 얘는. 지금은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얘가 답이 아니었고요. 얘는 맞고. 3번, 이것도 그렇지 않나요? 등호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5x는 11. 따라서 x는 5분의 11일 때만 참, 아니면 거짓. 얘는 방정식이 맞고. 4번, 이거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라 이게 2항을 거치면 이렇게 넘어가면 2x-2x 14 플러스 14 없어지고 0x는 28. 이걸 만족하는 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방정식은 참이 되는 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케이스는 이걸 참으로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결론 뭐죠? 1차 자체가 지금 1차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0x는 말 그대로 그냥 0이야, 0. 1차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1차 방식이 당연히 아니겠죠. 5번도, 이 2차가 보이니까 2차 방정식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 2항에서 보시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는 0. 그냥 지워지죠. 4x 플러스 5는 0. 등호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 있는데, 좌변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냐? 네, 1차식이네요. 그럼 1차 방식 맞죠. 이거 맞는 겁니다. 틀린 답은 1번과 4번이 틀린 답이 된다.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의 정수일 때 다음 1차 방정식 중 해가 없는 것, 해 구해봅시다. 얘 넘어가죠? 마이너스 4가 남아요. x값은 마이너스 2. 넘어가면 4x, 넘어가면 플러스 4, x는 1. 여기는 5x, 얘는 넘어가면 플러스 15, x는 3. 여기는 10 곱해보면 6x,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1. 양변 2 곱하면 x는 2, 4. 네, 2 곱하면 2. 자, 이렇게 나온 해 중에 여기 안에 있는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인 정수, 이 안에 있는 정수 찾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답 중에 이 범위 안에 없는 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해가 없는 걸 찾는 거니까. 없는 거 어떤 거죠? 얘 없네요. 또 얘도 없죠. 3번, 5번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다. 자, 4번 괜찮았나요? 네. 4번 괜찮았어요?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4번은 중요한 문제예요. 확실히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네모에 알맞은 수를 다음 중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같은 걸 찾는 건데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1 빼란 뜻이니까 여기 6이 들어가겠죠? 여기 1 더하란 뜻이니까 5가 들어가겠네요? 여기 양변에 여기는 4분의 1을 2의 1을 만들려면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돼요? 8을 곱해야 됩니다. 8을. 8을 곱해야 좌변 2a, 우변은 8이 되겠죠. 여기는 a를 만들려면 곱하기 되는 숫자를 1로 만들려면 앞에 곱하기 되는 2분의 3을 1로 만들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역수인 3분의 1을 곱해야 곱해서 1이 되는 누수는 역수인 겁니다. 그럼 여기는 a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려면 2분의 3 역수인 3분의 1을 양변에 곱하셔야 돼요. 얘는 곱해지면 약분되고 1이 남고 얘는 약분하면 4가 남겠죠. 5번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0이면 여기다 10 나왔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10이 되려면 14를 더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14를 더합니다. 그럼 3a 플러스 10은 14. 왜 이러죠? 여기 부호를 잘못 봤네요. 13만 더하면 안 되네요. 부호를 잘못 봤어요.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순간 착각해서.
일단 이렇게 만들려면 양변에 뭐부터 해야 되죠? 얘를 일단 만들려면 이게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3a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0이 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10을 만들려면 다시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6을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6 더하면 3a 플러스 10이 되고 우변에 6 더하면 6 이렇게. 따라서 다음 네모 중 알맞은 수가 서로 같은 것을 찾으시오. 1번과 5번이 같은 숫자가 나왔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x값 마이너스 1일 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이제 이 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보통 방정식을 구할 때는 문자와 숫자를 분리해야 되는데 얘는 고맙게도 그 해를 알려줬죠. 야, 네가 찾고 있는 애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뭐 하라고요? 네 글자. 해가 나오면 뭐 해라? 일단 대입해라. 그렇죠? 해가 나오면 방정식은 일단 대입하고 본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3a, x에 대입하는 겁니다. a에다 대입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방정식 해를, 여기 있는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넘깁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3a가 되니까 a가 남고, 얘가 1로 넘어가죠? 플러스 1이 되니까 3. a가 3이네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다 이제 대입해야 되죠?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죠? 그럼 2.4x와 여기 소수 보니까 다 10을 곱해서 내려옵시다. 그럼 24x 플러스 30, 17x 마이너스 26 넘어가면 7x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양변에 4와 5의 최종배수인 20을 곱한다. 20 곱해 내려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약분되고 5가 남죠? 분자의 분배가 돼야 되니까 가로를 치셔야 돼요. 이유는 분자의 항이 2개 이상일 때는 가로 치셔라고 배웠으니까. 얘는 20을 분배하게 되면 곱해서 약분하면 4가 남고 4에 2x를 곱하면 8x 20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40. 그럼 분배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5는 8x 마이너스 40. 5x가 1로 넘어갑시다. 그럼 여기 3x가 남죠? 40이 반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플러스 40이 되니까 15가 남아요.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5가 남더라. 네, 이렇게. 지금은 x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x값이 a이긴 한데 5 이하의 소수를 구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과 2번이 정답입니다. 5번까지 되겠네요. 네, 3번까지. 1, 2, 3번이 모두 다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까지 모두 다 답이 됩니다. 1차 방정식의 해가 음의 정수가 되도록 일단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해를 구하려면 분배해야 되겠죠? 해를 분배하면 x 플러스 2a는 3x 플러스 6이 되고 동량을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넘기면 여기는 2x가 남고요. 여기로 넘어가면 2a-6이 남죠? 양변을 2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2로 나눕니다. 따라서 x는 이게 2로 약분이 다 되죠? 1 남고 여기 1 남고 여기는 3이 남아요. a-3. 해를 구하면 저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문자가 나왔다 당하지 마시고 원래 여러분이 하던 거예요. 동량끼리 모아서 문자와 숫자를 분리하고 그럼 a도 문자 아닌가요? x만 문자입니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므로 x만 미지수고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a마다도 숫자 문자 넘겨주고 숫자 절로 넘겨서 이런 모양 만들었더니 x는 a-3이 되더라. 근데 이게 음의 정수가 돼야 돼요. 음의 정수가 뭐죠? 마이너스 자연수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음의 정수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서는 a값 찾는데 a-3이 마이너스일 때 a값은 2 a-3이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없이고 다 플러스 3씩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3씩 더하면 a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3 더하면 2, 3 더하면 1, 3 더하면 0, 3 더하면 마이너스 1, 3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텐데 자연수 a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두 개만 정답이죠. 그래서 a는 1 또는 2가 정답이다가 됩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에 적용하는 방정식 해가 없답니다. 밑에 가는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대요. AB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방정식에 해가 없을 때랑 해가 무수히 많다. 얘는 꼴이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해가 없으려면 이게 x에 대한 문제 잘 보시면 다 1차 형태거든요. 모양은 일단 1차 형태예요. 해가 없으려면 방정식 모양이 0x는 0이 아닌 수 이런 꼴이 돼야 해가 없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0x는 0 이런 꼴이 돼야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위에 같은 케이스 0x는 0이 아닌 숫자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에요. 근데 우변은 0이 아니기 때문에 0과 0이 아닌 수가 같게 만든 x는 존재하지 않죠. 얘가 해가 없는 케이스고 0x는 0꼴이 된다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과 0은 늘 같아지는 등식이 참이되기 때문에 이 x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다 참이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고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맞춰서 저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가볍게 그냥 여기 맞춰서 1번은 여기 있는 꼴에 맞추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저 모양 일단 맞춰야죠. 이항을 했더니 a 플러스 5x는 넘어가면 10. 근데 0x는 0이 아닌 숫자니까 오른쪽 0이 아닌 숫자가 됐죠. 왼쪽만 0x가 되면 되니까 이 a 플러스 5가 0이 되는 a 플러스 5가 0이 되는 a 값 a는 마이너스 5 네, a 값은 구했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 0x는 0꼴이 되어야 된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0x를 모으려니까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잖아요. 동량 처리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bx 마이너스 2x는 그럼 반대로 숫자 1로 넘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돼요. 동량 처리 잊지 마세요. 동량 처리할 때는 무슨 법칙 쓰인다고? 동량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건데 동량을 계산할 때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뭐 해야 돼요? b 마이너스 2x 똑같이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를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가로 바깥으로. 얘는 뭐 계산 안 돼요. 일단은 동량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써야 되겠죠. 그럼 이제 좌변과 우변이 모양 이꼴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x는 0꼴이니까 얘도 0이고 그리고 동시에 얘도 0이 되는 거구나. 그럼 b-2가 0인 동시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것만 넘어가면 되죠. b값은 2가 될 테고요. 얘는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얘만 마이너스 c만 우변 이항하면 됩니다. 그럼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여기 계산에 맞게 a값 더하기 b값 빼기 c값 a값 마이너스 5 더하기 b값 2 빼기 c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문제에서 말하는 정답이 됩니다. 잘 푸셨나요? 네. 축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민준이와 동아 두 사람의 예금액은 각각 현재는 8,000원, 85,000원, 그다음 2만원. 민준이가 더 많죠. 근데 매달 이 사람은 3,000원씩 예금을 해요. 또 이렇게 예금하다 보니까 민준이 예금액이 동아의 예금 금액의 2배가 되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를 물어봅니다. 활용 문제는 잘 모르겠으면 일단 표를 작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표를. 지금 사람이 두 사람이죠. 민준이와 동아. 그리고 시점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현재랑. 몇 개월 후 X 개월이라고 합시다. 그럼 X 개월 후 이렇게 계산해요. 현재 민준이 이쪽 칸은 뭘 써야 되냐면 현재 민준이의 예금 금액을 쓰는 겁니다. 85,000원. 이쪽은 현재 동아의 예금액 2만원. 근데 매달 이 사람들이 3,000원씩 예금을 할 생각이에요. 그럼 민준이 같은 케이스는 지금 통장에 85,000원이 있잖아요. 근데 1개월이 지나면 85,000원 그냥 있고요. 3,000원이 한 번 더 쓰면 되죠. 2개월이 지나면 85,000원 그대로 있고 3,000원이 두 번 계산된 6,000원이 더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X개월이 지나게 되면 민준이 금액은
85,000원 더하기 3,000X만큼의 예금액이 있겠죠. 이걸 쓰시면 돼요. 85,000 더하기 3,000X 이렇게. 그럼 동화도 같은 계산법이겠죠? 유사한 계산법이니까요. 원금액 20,000원 더하기 X개월 동안 3,000원씩 똑같이 넣기로 했으니까요. 3,000X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민준이 예금 금액이 85,000 더하기 3,000X가 얘가 동화의 예금 금액, X개월 후에 동화 예금 금액을 말하겠죠? 2만 플러스 3,000X에 몇 배와 같아지는 겁니까? 2배와 같아지는 겁니다. 결론은 동화 금액의 2를 곱한 게 민준이 금액과 같아진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85,000 더하기 3,000X는 2를 곱하면 4만 더하기 6,000X. 계산이 불편하니까 0 3개 지웁시다. 0 3개. 양변을 100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모두 다 1000을 가졌으니까요. 그러면 계산상 85 플러스 3X는 40 플러스 6X. 여기는 3X로 넘기고 40을 절로 넘깁시다. 그럼 85 마이너스 40, 45. 6X 빼기 3X, 3X.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15. 네. 15개월 후가 딱 되면 정확히 2배가 된다는 뜻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어느 중학교에서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 수보다 6% 증가했죠?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8% 감소했답니다. 작년에 전체 학생은 750명, 올해는 작년보다 700명 감소했어요. 올해 남학생 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증감표 작성해야 되죠?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기준이 다 작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는 거긴 하죠. 증가와 감소, 여기는 작년. 이런 표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표를 작성하자고.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X를 두십니다라고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다 몇 퍼센트 증가했냐 감소했냐 사실은 문제 구조가 작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이런 경우는 작년에 남학생 수에 X를 두세요. 이렇게. 그럼 올해 여학생 수는 Y인가요? 아니죠. 미지수는 중학교 1학년 때는 한 개로 와야 됩니다. 이 중2가 돼야 두 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남학생 X면 그럼 여학생은 X에 관한 식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전체 학생 수가 750명이에요. 그럼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750명이 된 건데 여기 남학생 수를 지금 우리가 X로 잡은 거잖아요. 그럼 여학생 수는 75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 이렇게 이항하면 증감은 남학생은 6% 증가했어요. 그렇죠? 남학생은 6% 증가. 그럼 작년 인원 X에 대한 6%니까 100분의 X 곱하기 100분의 6. 근데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개념이죠. 그 다음에 작년 여학생 인원의 8%. 작년 여학생 인원은 이겁니다. 750 마이너스 X. 거기에 8%. 100분의 8. 근데 이 인원은 감소, 마이너스. 줄은 거니까요. 됐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식이 나와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남학생 늘어난 인원수 100분의 6x, 여학생 줄어든 인원수 마이너스 100분의 8 가로 750 마이너스 x. 남학생 늘어난 인원과 여학생 줄어든 인원을 합쳐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11명 감소, 마이너스 11명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나요? 그렇죠? 이건 남학생 증가 인원 빼기까지 붙이면 여기는 여학생의 감소 인원. 그 둘을
붙여서 계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11명 감소. 이런 뜻이에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100을 곱합시다. 그럼 여기 없어지고요. 여기 100 없어지고요. 여기는 0이 2개 붙겠죠? 근데 여기 보면 앞에 계산법 보니까 여기 6도 보이고 8도 보이고 여기 100이 보여요. 그래서 약분시키면 여기는 3이 남고 여기는 4가 남고 여기는 2로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550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씁시다. 3x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남았죠? 마이너스 4를 분배합니다. 750에서 마이너스 4를 750에 4를 곱하면 3000 마이너스 3000 x 750인데 여기 x가 붙었네요. x가 왜 붙었죠? 마이너스 3000 이거 분배하면 플러스 4x는 마이너스 550 계산하면 좌변은 7x 우변은 넘어가면 얼마 남죠? 순간 계산이 안 되네요. 2450명. 양변을 7로 나누게 되면 x는 350명. 그러니까 작년 남학생이 350명. 우린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계산해요? 올해 인원은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 남학생 수에다가 더하기 작년 남학생 수에 대한 몇 퍼센트? 6%를 덧셈하셔야 되죠.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작년 남학생 수 350 플러스 350 곱하기 100분의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0 하나 지우고 0 하나 지우면 여기는 10 남고 여기는 35가 남고 또 5로 약분하면 여기 2 남고 여기는 7이 남고 여기 약분해서 1 남고 여기 3 남고 3, 7, 21 371명 올해 남학생 수는 371명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만만치 않죠? 전체적으로 흐름이 여러분한테는 부담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맞추신 분? 이 문제 맞추신 분? 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한테 물어봐가지고 해왔어요. 누나한테 물어봤구나. 네. 어쨌든 네. 누나가 이렇게 잘 설명해줬겠죠? 소수로 설명해줬긴 한데 비슷해요. 서서? 소수요. 소수로. 근데 뭐 소수든 분수든 뭐 상관없겠죠. 네. 그리고 여기 계산할 때 조금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게 있었어요. 여기 설명할 때 29화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원래 인원수, 원래 인원에 대한 만약 지금 6% 증가. 이거 우리가 한 적 있어요. 이거 공식화하자라고 해서. 뭐라 배웠냐면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6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라진다고 했죠. 계산이. 처음 배웠나요? 이거 저번에 얘기했어요. A에 대한 6% 그러면 A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6 그죠? 무슨 법칙? 분배법. 동령 처리할 때는 분배법칙. 얘는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죠? 이렇게 A를 가로 안을 끄집어내면 1 남고 플러스 100분의 6이 남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작년 인원이죠. 35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6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기 남아있는 문제 중에 여러분이 질문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12번 영림이가 집에서 약속 장소에 시속 6km 뛰어 갑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하고 자전거를 타고 시속 15km 가면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답니다.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집이에요. 행복한 우리 집. 행복하시죠?
여기 약속 장소예요. 우리 여기서 만나. 약속 장소. 거기까지 걸리는 거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단위는 킬로미터겠죠? x 킬로미터. 자,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뛰어갑니다. 시속 6km로 뛰어가게 되면 그때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지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좀 늦었다 싶어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이건 뛴 거고요. 자전거를 타게 되면 시속 15로 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20분 일찍 도착한답니다. 과연 이 거리가 얼마길래 저러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를 물어보죠. 역시나 또 우리는 거리 속력 시간표를 작성하셔야죠. 거리, 속력, 시간. 지금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뛰어갈 때, 하나는 자전거 탈 때. 거리는 똑같이 x. 한 칸 미지수 채웠죠? 나머지 한 칸의 숫자. 여기 6, 15. 그죠? 한 칸 미지수, 한 칸 숫자, 나머지 한 칸은 공식.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뭐 하냐면 뛰어갔을 때 걸린 시간이에요. 얘는 자전거 탔을 때 걸린 시간이야. 둘을 가지고 방정식,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린 건가요? 뛰어갔을 때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겠죠?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럼 얘가 큰 숫자고 얘가 작은 숫자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큰 숫자인 6분의 x에서 작은 숫자인 15분의 x를 빼게 되면 그 차이가 얼마가 되죠? 두 사람이 시간의 차이는 얘는 플러스 10의 개념이고 얘는 마이너스 20의 개념이잖아요. 차이가 얼마큼 나요? 30이 나는 거 아닙니까? 30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두 사람의 시간 차이는 보통 차이를 말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큰 수, 시간이 많이 걸린 얘 빼기 작은 수 이거. 그럼 그 시간의 차이는 하나는 기준 시간보다 10분 지각, 한 사람은 기준 시간보다 20분 빨리. 그럼 두 사람의 시간 차이는 30분.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나요? 맞아야죠. 지금 맞다고 거의 끄떡하신 분들 다 맞아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틀린 데 찾으세요. 힌트를 드리면 식 자체가 잘못된 건 없는데 숫자를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말은 다 맞아. 근데 숫자를 썼는데 저렇게 쓰면 안 돼. 결정적인 힌트, 단위 통일 30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 쓰게 되면 30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지? 지금 우리가 쓴 계산법은 시간의 단위가 시기 때문에요. 시간이 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30을 쓰게 되면 나는 30분을 썼지만 실제 계산법상 시속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30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다 풀고 나서 이렇게 쓰면 너무 억울하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수학은 이래서 쉽지 않은 거구나. 30분을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60분의 30시간이죠. 약분하면 2분의 1시간. 이게 맞는 편이에요. 그럼 6과 15와 2의 최소배수 30을 곱합시다. 30을 3번 분배하죠. 여기 약분하면 5x, 여기 약분하면 마이너스 2x, 여기 약분하면 15. 3x는 15. 따라서 x는 5. 단위는 킬로미터. 5km. 여러분이 4시 10분에 끝나야 되는 수업인데 이게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한결이는 철웅이보다 사탕을 18개를 더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한결이가 철웅이에게 가진 사탕의 개수의 4분의 1배보다 한 개 적게 주었더니 둘에 가지고 있는 사탕 개수가 같아졌답니다.
한결이가 철웅이에게 준 사탕 개수는 몇 개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것도 이 둘을 잘 비교해 보시면 한결이가 철웅이보다 사탕을 18개를 더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죠? 예를 들어 철웅이가 5개 있어요. 그럼 한결이는 23개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 5개보다 18개 더 많다 이런 느낌이니까 예를 든 겁니다. 저런 느낌인 거죠. 괜찮습니까? 네. 근데 한결이가 철웅이한테 사탕을 줘요. 자기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야, 내가 가진 사탕 개수의 4분의 1배 4분의 1배란 얘기는 4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한 개 적게 줬다. 4분의 1을 곱한 값에서 1을 빼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4분의 1배보다 하나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결이가 철이한테 준 사탕 개수가 몇 개입니까? 를 물어봅니다. 일단 이건 중요한 게 철웅이와 한결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탕 개수가 중요하죠. 그렇지? 철웅이가 작고 한결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작은 데다 밑을 둬야 계산이 편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철웅이가 가지고 있는 사탕 개수에 x개를 둡시다. 그러면 한결이가 가지고 있는 사탕 개수는 x 플러스 18개. 이해되세요? 그렇죠? 각자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결이가 철웅이에게 사탕을 주는데 몇 개를 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x 플러스 18개 거기에 4분의 1보다 하나 작게 를 누구한테? 철웅이한테 준 겁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같아진 거예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한결이가 가지고 있는 사탕 개수 빼기 이만큼. 한결이는 줬으니까 이 개수만큼 없어진 거니까요. 그럼 4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8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까지 껴야 됩니다. 이러면 한결이 가지고 있는 사탕에 이만큼을 줬다가 성립하죠. 뺐다. 근데 그 뺀 게 어디로? 1이 간다. x 플러스 4분의 1 x 플러스 18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괜찮나요? 네. 자, 여기서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려면 이런 방식이 있어요. 잘 보시면 얘랑 값이 똑같죠? 똑같은 값이잖아. 얘 뺀 걸 준 거니까. 그럼 얘가 1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몇 배가 되죠? 2배가 됩니다. 물론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지금 20개를 가졌어? 여기에 내가 가진 거 10개를 빼다가 이쪽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10개를 줄 거야. 그럼 내가 가진 거 10개 빼서 그 10개를 이 친구한테 주면 나는 같아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을 이항하게 되면 여기 10에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근데 간단한 계산이면 그냥 하면 되지만 이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은 2번 하는 것보다는 얘를 지우고 여기 몇 배? 2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2배면 여기다 2를 이쪽씩 전체에다 2를 곱하면 얘는 2분의 1로 바뀌고요. 얘는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계산. 분모 2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죠? 그럼 얘는 2x 플러스 36. 없어졌으니까요. 는 2를 곱해야 됩니다. 2x. 여기다 2를 곱하면 없어지고 1이 분배되면 x 플러스 18. 마이너스 2 맞나요? 아니죠. 얘기했잖아요. 얘는 왜 1을 안 곱해? 이런 실수 엄청 자주 해요. 생각보다. 이쪽에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 항상 1을 곱하는 쪽에 막 계속 집중하다가 마지막은 자연수나 정수면 애들이 넋을 놔요. 내가 위기는 다 모면했으니까 하면서 어느 순간 여기다 2를 곱한다는 걸 자꾸 생략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잘 안 틀려. 은근히 지금까지 학생들 가르친 결과 보면 여기서는 잘 안 틀려요. 근데 여기서 잘 틀려. 엄청 잘 틀려요. 조심하시고. 여기는 2x, 여기는 2x 지워지겠죠? 계산만 하시면 돼요. 36은 x 플러스 14.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x는 12.
몇 개 줘라? 12개 줘라? 아니다. 잘 봐야 돼. 지금 네가 구한 x는 이거예요. 천웅이 가지고 있는 사탄 개수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요? 얘는 몇 개요? 30개. 몇 개를 줘야 서로 같아질까요? 9개. x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게 아까 우리가 줬던 사탄 개수니까. 여기다가 12를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죠? 근데 12 집어넣으면 얼마였어요? 잠깐만요. 상태가 좀 이상하네, 내가. 36에 14를 빼는데 왜 12예요? 36에 14를 빼면 20이죠? 아, 미안합니다. 오늘 선생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계산하고 있는데. 얘가 22개예요. 그럼 얘는 몇 개죠? 얘보다 18개가 더 많으니까 40개. 그렇죠? 여기다 2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으면 얘는 40 곱하기 4분의 1 빼기 1 그러면 10-1 몇 개? 9개. 9개를 주면 된다. 맞습니까? 아셨죠?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원풀이일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한번 했으니까요. 좀 더 빠르게 봅시다. 좀 더 빠르게. 선생님, 초롱이의 사탄 개수를 A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한결이의 사탄 개수는 A 플러스 18개.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리고 몇 개를 더 줬냐라고 할 때 그 몇 개 있죠? 몇 개를 더 줬습니까? 라는 그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네. 이 설명은 다음에